자, 여러분 교과서 358페이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358페이지. 자, 358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등기 절차, 등기 절차 이렇게가 나와 있어요. 자,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 할 때 이리로 와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적을 공부를 했거든, 지적. 이제는 이제 등기 파트로 넘어갑니다, 등기. 지적은 있잖아요. 아주 단순해요, 단순해요. 이거는 지적은 자연과학에 가까워, 자연과학에. 여러분들 세상에서 사기치는 사람은 자연과학을 공부한 사람은 사기를 못 쳐요. 사회과학을 공부한 사람, 법을 전공한 사람이 법망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은 깨끗해, 깔끔해. 그래서 아주 순수해. 그래서 우리 공부를 하기도 엄청 수월합니다, 수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등기를 배우고 있거든. 이 등기에 부동산 등기법이잖아요. 이 부동산 등기법의 모법은, 어머니법은 민법입니다, 민법.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서 갈라져 나왔는 거라. 이거는 등기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민법의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6월 달까지는 민계공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민법을 많이 해놓으면 나중에 등기법 공부하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리로 오세요. 우리 여기에서 등기법은 크게 5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5장으로 있는데, 총설은 있잖아요. 한 문제는 낼 수는 있어. 근데 시험에 잘 안 냅니다. 잘 안 냅니다. 그럼 여기서 2장은 등기 설비거든. 여기는 한 문제는 낼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뭐를 배우느냐 할 때 등기부를 배웁니다. 등기부. 그럼 등기 여기는 한 문제를 낼 수 있는데 크게 비중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시험 문제를 주로 내느냐? 여기서 냅니다. 여기서 내는데 이 세 개는 하나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법학을 공부하다 보면 총론이 있으면 강론이 있지. 됐죠? 그럼 총론이라는 것은 강론에서 나오는 걸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일괄 처리하는 게 총론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배웠던 걸 여기서 써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궁극적으로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면 주로 시험은 권리관계를 갖고 시험 문제를 냅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공부를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요 등기 절차 총론은 그냥 우리말로 쉽게 표현해 보면 부동산 등기법은 절차법이지. 절차법이니까 등기를 하는 순서와 절차를 규정해 놨다. 이게 절차법.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그냥 딱 두 개째로 보입니다. 소유권 뭐다? 이외. 그래,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잠깐만, 제가 하나를 넘겨볼게요. 자, 요리로 되어 있었어요. 이리로 오세요. 자, 첫째 시간에 이거를 배운 겁니다. 첫째 시간에.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법에는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하나가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이게 부동산 등기법이고, 요거는 지적법. 이 정확한 이름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인데, 그냥 우리는 줄여서 지적법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등기법에서는 등기부를 통해서, 지적법에서는 지적 공부를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공시 알려주고 있어요. 이 등기 사무는 사법부 소속입니다. 사법부 소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사고 팔면 등기소에 가거든. 그럼 등기소 정문에 다시 수원, 지방, 법원, 평택 등기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택 등기소에 가면 수원, 지방, 법원, 평택 등기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사무는 법원 소속입니다. 여기서 지적 공부는 대장과 도민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대장을 발급받으러 도민을 발급받으러 구청에 가지, 구청에. 이게 시장군수, 구청장. 여기서는 항상 우리가 배울 때 시장군수, 구청장을 지적소관청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됐죠? 네. 그러면 사법부 소속, 행정부 소속.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가 두 개잖아요. 그럴 때 여기는 사법부고 여기는 행정부니까 장부가 관장 부서가 같아 다르다? 그러면 내가 새 집을 지었다면 등기소로 먼저 가느냐 구청으로 먼저 가느냐 이 소리입니다. 어디를 먼저 간다? 구청. 구청에 가서 대장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러면 대장을 만들었다면 만든 대장을 들고 등기소로 가서 등기부를 처음으로 만들어. 그 등기부를 처음으로 만드는 게 소유권 보존 등기.
지적 공부를 처음으로 만드는 거는 시작 신규 등록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이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는 거는 부동산 표시와 권리 관계입니다. 지적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는 거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입니다. 그럼 눈썰미가 있다면 여기는 부동산이에요. 여기는 토지예요. 그 말은 여기는 건물도 배우고 토지도 배운다는 말이고 여기는 말 그대로 지적이니까 땅 짓자 땅만 배운다 이 말. 건물은 중시하지 않는다 이 말. 그 다음에 권리 관계하면 소유권이면 소유자입니다. 그냥 소유자. 소유자가 있고 소유자 이외가 있는 거라. 그럼 여기는 무슨 자만 있다? 소유자.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 이 부동산의 소유자를 알고 싶으면 등기부를 발급받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대장을 발급받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저 부동산의 전세나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된 걸 알려면 등기부를 봐야 알 수 있지. 지적 공부는 알 수 있다 없다 이래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 이 두 개거든. 이 두 개 중에 주로 공시하는 거는 권리. 이거를 배웁니다. 이거 권리. 오케이? 네. 지적 공부에서 우리들에게 주로 공시하는 거는 소유자를 배운다. 토지의 표시를 배운다. 토지의 표시. 요거는 여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했던 대로 여기 나오는 토지의 표시와 여기 나오는 토지의 표시는 일치된다, 불일치된다, 일치. 불일치하면 지적 공부가 우선이다, 등기부가 우선이다, 지적 공부. 그러면 토지 표시에 변동이 있다면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지적 공부를 먼저 고친다, 지적 공부. 고치고 난 다음에 등기부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소에 알려야 돼, 안 해야 돼요? 그게 시작, 등기 초타. 자, 그 다음에 여기 소유자가 누구다? 가. 여기 누구다? 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만약에 소유자가 불일치하다면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이 기준이다, 등기. 소유자의 변동이 있다면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지적 공부를 먼저 고친다, 등기부. 그러면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다면 등기부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난 다음에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요? 요게 시작, 등기 필통지. 되죠. 그러면 요걸 딱 외웁니다. 올라가는 거는 등기 촉탁 안 하는 거 두 개, 신규 등록, 소유자 변동. 내려오는 거는 등기 필통지. 이때는 서류를 내는 거라 서류. 그래서 아까 등기필 정보,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전산 정보 자료. 됐다, 안 됐다? 됐죠. 그럼 요거를 이제 배우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359페이지를 보세요. 그 페이지에 그게 보면은, 여러분들 그 앞에 있는 그런 거는, 자, 그럼 잠깐만 해볼게요. 이거는 이런 거를 시험에 내는 건 아닙니다. 시험에 내는 거 아닌데, 낱말 뜻은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358페이지 잠깐만 볼게요. 1번에 등기상해원 분류 이래 나오죠. 그러니까 제일 위에 제목을 보면은 표시에 관한 등기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지. 옆에 보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지. 그럼 이제 이리로 잠깐 와보세요. 괜찮아요? 여기로 와보세요. 흐름을 잘 파악해야 되거든. 요 지적 공부 있죠? 지적 공부하면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래 나오지. 다시 시작.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래 나와요. 그럼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부. 그럼 칠판을 보세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에 등기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게 등기부다 이 말입니다. 됐죠? 네. 이걸 세 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세 부분. 여러분들 우리 사람의 몸도 상체, 하체. 우리나라의 지도도 북부지방, 중부지방, 남부지방. 맞죠? 네. 그러면 세 개로 나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이 제일 위에 있는 거를 표제부라고 불러요. 요 중간에 있는 거를 갑구라, 이 부른다 이 말입니다. 무슨 거? 갑구. 구자라는 거는 구분한다, 구분. 오케이?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한자 세대니까 갑을병정이잖아요. 갑을병정. 맞죠? 네. 그래서 민법 시간에 갑을병정 많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이거는 무슨 거? 을구. 그러니까 이 갑을이라는 이 말입니다. 그럼 사람도 갑을로 할 수도 있고, 나눌 때도 갑, 구분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요 세 개가 딱 나눕니다. 그럼 이리로 갔어요.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는 거는 시작. 부동산 표시. 되죠? 시작. 권리 관계. 요래 보면 몇 개?
두 개. 그럼 여기서 이제 딱 보니까 여기는 두 개로 또 나눠야 안 나눠요? 나눠. 그럼 1에 보면 몇 개? 세 개. 여기서 보면 세 개지? 맞아요. 네. 그러면 이 부동산 표시는 어디에다가 기록한다? 표제부에다가 기록, 여기다가 기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네. 그러면 이거는 무슨 거? 갑구, 무슨 거? 그럼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부동산 표시를 알고 싶으면 등기부 제일 위를 봐라 이 말. 그럼 소유자를 알고 싶으면 중간을 봐라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소유권 이외에 전세나 저당권이 설정된 걸 알고 싶으면 맨 밑에를 봐라 이 말. 물론 이게 칸이 자꾸 늘어나도 이게 뒷장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 꼭 한 장 안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지. 이해하겠죠? 네. 요렇게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무조건, 지적 시간에는 무조건, 대장, 도면, 경계점, 접해대납부, 등기 시간에는 시작, 표제부, 갑구, 얼고, 시작, 표제부, 갑구, 얼고. 이래 딱 되는. 그럼 이제 이리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두 개로 나눴다, 안 나눴다? 나눴지. 그러면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법은 절차법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법은 공법입니다. 공법. 여러분들 민법은 사법입니다. 사법은 개인 상호 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겁니다. 그럼 사법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계약입니다. 계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매매입니다. 매매는 사고 파는 게 매매잖아요. 맞죠? 네. 사기 싫으면 안 사면 돼. 팔기 싫으면 안 팔면 돼. 자유다, 자유 아니다? 자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등기법은 사법이다, 공법이다, 공법. 공법입니다. 공법은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상하 관계가 성립을 한다. 이 상하 관계가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해라 이래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민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인감증명 가져오라 이러면 그냥 가져가면 돼요. 주민등록 등본 떼오라 이러면 그냥 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주민등록 등본 못 내겠다 이러면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래서 공법은 수능을 해야 됩니다. 그냥 서류 가져오라 이러면 그냥 가지고 가는갑다 이래 가지고 가야지. 왜 가지고 가는데 이래 따지면 힘들어서 안 돼. 국가가 이거 그냥 노란색이다 이러면 그냥 노란색이지. 나 노란색으로 안 할란다, 연두색으로 할란다. 그 말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공법은 수능을 해야 됩니다. 토 달면 힘들어요. 저런 놈 갑다라고 넘어가야 됩니다. 공법은. 이해했어요? 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두 개로 나누었다는 말은 내용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럼 답은 이겁니다. 이게 5명, 이거는 X입니다. 이게 5명, 이거는 뭡니까? X. 그럼 나중에 이리로 오세요. 이제 민법으로 여러분들이 가거든. 가면 요거 소유권 뭐다? 이외. 그럼 소유권 이외에 이라면 용의권이 있고 담보권이 있다. 그냥 우리는 담보권 이래 안 하고 그냥 무슨 권이다? 저당권 이래 합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요렇게 하죠.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용익물권. 그러면 용익물권이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다, 전세권이 있다. 그러면 임차권이 있다. 이거는 물권이고 채권이다, 채권이다, 채권. 다시 민법에서 물권, 채권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구별하는 거는. 우리는 등기법이잖아요. 구별 의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답은 똑같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용익물권 이래 안 쓰고 그냥 용익권 이래 씁니다. 그러면 항상 임대차를 포함한다, 포함 안 한다? 근데 이제 출제인이 임대차는 시험에 안 내요. 왜 안 내느냐 할 때 옛날에 임대차는 채권이잖아요. 그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다시 채권이니까 등기를 해야 물건이 변하잖아요. 맞죠? 네. 근데 요즘에는 임차권 등기 안 해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딱 받으면 대항력이 있다. 그럼 등기가 필요 있다. 등기가 필요가 없지. 우리는 등기법을 배우는데 등기가 필요한 걸 배우지 필요하지 않는 걸 안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출제인이 요즘에 시험을 안 내더라고. 되죠? 그래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래 두 개로 나눈다는 걸 이해합니까? 되죠? 그럼 여기 뭐 저당권이 있다, 건저당권이 있다, 권리질권이 있다, 뭐 이런 거를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저당권, 용익권 이래 나눕니다. 그럼 이거 오면 이거 먹고 X, 이거 오면 이거 먹고 X. 이 원리를 빨리 터득하면 공부하기가 아주 수월해요. 오케이. 네. 자, 요거 됐다, 안 됐다?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나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359페이지를 갑시다. 자, 내용에 의한 분류를 보세요. 4번의 내용에 의한 분류를 보세요. 기입 등기라는 것은 의의를 보세요. 의의를 봅니다. 새로운 등기 원인에 의하여 일할 때 어떤 한 등기 사항을 등기 기록에 줄 거 보세요.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 여기 나왔죠. 그래가 그 밑에 기입 등기 O입니다. O. 보존 등기할 때 보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설정 등기할 때 설정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전 등기할 때 이전에다가 자, 요 세 글자가 입에서 놀아야 됩니다. 시작. 보존, 설정, 이전. 시작. 보존, 설정, 이전.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세요. 경정 등기 나오죠. 그래서 등기사항의 일부가 자, 죽었습니다. 원시적 불일치. 원시적 불일치. 밑에 변경 등기 있죠. 등기사항의 일부가 죽었습니다. 후발적 불일치 되죠. 설명을 제가 할 거예요. 그러면 말소는 등기사항의 전부자만 동그라미 치세요. 말소 회복입니다. 등기사항의 동그라미 칩니다. 전부 또는 일부. 그 다음에 멸실입니다. 옆에 부동산의 전부 줄 거세요. 한 칸 밑에 부동산의 일부 줄 거세요. 됐죠?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요거를 알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오늘 이거를 알고 들어가야 되거든. 자, 요리를 와보세요. 여기에서 제가 뜻을 만들어 놨거든. 요거를 한 단계 나아가 볼게요. 자, 보세요. 이 그림을 꼭 외워 있어야 됩니다. 외워 있는데 처음에 가봅니다. 소유권 보존은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입니다. 소유권 보존은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하는 것이거든. 출생신고는 평생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가장 쉽게 예를 들어보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다면은 자,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다면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를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시작 보존. 그러면 갑은 새집 짓고 소유권 보존 등기 했어. 그럼 여기서 살면 되지. 맞죠? 네. 이걸 을에게 전세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을에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제 요리로 오세요. 요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설정. 여기 보세요. 소유권 뭐다? 이외. 그럼 소유권 이외라는 게 여러분들 이제 좀 전에 그랬잖아요. 좀 전에 보세요.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다, 없다. 이거는 소유권이다, 소유권 이외다, 이외. 여기에다가 붙이는 이름이다, 시작, 설정. 그러면 지상권 시작,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임차권 설정, 저당권 설정. 그러면 소유권 설정이라는 말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취득했을 때 붙이는 이름이 시작 설정. 소유권에는 붙일 수 없는 이름입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전이죠. 이전은 권리의 주체입니다. 권리의 주체는 사람이다, 사람 아니다? 사람. 조금 이따 설명 다 할 거예요. 그냥 흐름을 짚어가면 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다? 갑. 소유자가 갑이라는 소리는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누구한테 있다? 갑. 그러면 갑이 을에게 매매했어. 매매를 하면 이렇게 넘어가지. 그럼 집어서 그러면 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없어지지. 그럼 이 사람은 권리가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 그럼 권리자가 갑에게서 을로 변했다, 안 변했다? 변해. 요때 붙이는 게 시작, 이자. 요게 소유권 뭐다? 이자. 그럼 이리로 오세요. 자, 요게 소유권 이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리를 와보세요. 자, 칠판을 봅니다. 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다? 갑. 갑이 을에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칠판을 봅니다. 무슨권 이전이다? 소유권 이전. 그러면 요거는 소유권 뭐다? 보존. 다시. 그러면 갑이 이 집에 살고 있어. 살고 있다가 을에게 전세 줄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1번에 전세권 무슨 등기? 설정. 그럼 전세권자가 누구다? 을. 자, 법을 합니다.
이 사람의 소유자죠. 그럼 소유자라는 소리는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를 누가 갖고 있다? 갑.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다는 말은 갑은 이 집을 을에게 비워줘야 돼, 안 비워야 돼요? 비워야 돼. 그러면 갑은 사용, 수익을 못하지. 그럼 전세권자는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서 타인의 부동산에 전세금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무슨 권이고? 전세권. 그럼 전세권자가 누구고? 을. 그럼 을이 병한테. 그냥 쉽게 합니다. 전세를 이전해 줄 수 있냐 없냐 이 말입니다. 전세도 얼마든지 이전할 수 있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매매하는 거는 소유권 이전이지. 맞죠? 네. 근데 전세도 이전이 돼야 안 돼요? 돼. 몰랐다면 지금 알면 됩니다. 몰랐다면 지금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답을 할게요. 괜찮습니다. 이리 와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자, 모든 권리는 이전이 됩니다. 모든 권리는 이전이 됩니다. 그냥, 공부를 할 때, 저래도 되는구나. 이래 해야지. 자기 생각 개입시키면 안 됩니다. 전세권을 을에게 줬거든. 맞죠? 그럼 말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줘서 전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근데 을이 갑작스럽게 지방에 발령이 받을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이사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 넘기고 이사 가면 돼요, 안 돼요? 돼. 전세를 넘기면 되지. 넘기는 게 전세권 무슨 이자. 그냥 전세도 이전돼, 저당권도 이전이 돼, 임대차도 이전이 돼, 모든 권리는 이전할 수마다 있다. 이러면 됩니다. 지금 너무 쉬운 거 하고 있는데. 전세, 저랑 나오니까 부담스러운가 봐요. 민법에서 다 배웠죠? 네. 그럼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인데, 여기 나중에 이게 답이 아니고, 자, 그럼 이제 칠판을 보세요. 요게 이제 답이 아니고, 갑이 을에게 전세 줬다는 거 이해합니까? 그럼 전세권자가 누굽니까? 을. 그럼 을이 병한테 매매한다는 거 이해합니까? 다시 전세를 이전한다 이해합니까? 그럼 전세를 이전하면 병은 을의 전세를 가지고 가야 돼요? 안 가지고 가야 돼요? 가지고 가야지. 원래 전세권자는 누구다? 을. 누구한테 넘어간다? 병. 그럼 병은 누구 거를 이전받는다? 을. 그럼 을의 전세를 가져가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그 을은 몇 번입니까? 1번. 가지고 가니까 1의 뭐다? 1. 요게 전세권 무슨 등기? 2자. 괜찮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누구다? 갑이 을에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는 무슨 권 이전이다? 소유권 이전. 그러면 여기에서 2번에 무슨 권 이전? 소유권 이전. 그럼 여기서 이제 어마어마한 진리가 뭐냐 할 때 요거는 1, 2죠. 맞죠? 네. 그럼 칠판을 잠깐 해보세요.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여기 독립된 숫자 2단이다, 2단. 요런 거를 주등기라고 부릅니다. 이걸 독립등기라고 부릅니다. 독립등기. 그러니까 등기할 때마다 독립적인 번호를 준다면 독립적인 번호. 자, 그럼 칠판을 보세요. 100의 뭐다? 1. 100의 1에 갈 수 있다, 없다? 1.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이거는 본번이다, 부번이다? 본번. 이거는 뭐다? 부번. 그러면 등기에서는 이걸 무슨 등기라고 부른다? 자, 시작. 부기등기. 칠판을 봅니다. 1, 2, 3, 4로 가면 시작. 주등기. 1에 1, 1에 2로 가면 시작. 부기등기. 확실하게 구별이 돼야 안 돼요? 돼. 부를 때 1, 2, 3, 4로 가는 등기는 무슨 등기? 주등기. 1에 1, 1에 2, 2의 1, 2의 2, 1에 가는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 얼마나 쉬워요, 공부가. 이름을 그렇게 부른다니까. 자, 그러면 이리 오세요. 괜찮아요. 칠판을 보세요. 1은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주등기. 1의 1은 시작. 부기등기. 그럼 1의 1은 시작. 부기등기, 부기등기. 이거 무슨 등기? 부기등기. 이거는 뭐다? 부기등기, 부기등기. 1의 1 시작. 부기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시험하고 관계가 없지. 그냥 이해되겠어요? 네. 그럼 칠판을 잠깐 해보세요. 을이 병한테 전세 이전한다는 거 이해합니까? 그럼 요래됐다는 거 이해합니까? 그러면 병은 또 정한테 또 전세를 이전할 수마다 있죠. 그럼 이거 가져가야 돼, 안 가져가야 돼요? 이게 번호가 1의 1이잖아요. 그럼 가지고 가니까, 이거 가지고 가니까 1에, 요렇게가, 요렇게 또 해야지. 맞다. 맞아.
그러면 이것도 무에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칠판에 보세요. 이거 가져가야 된다 안 가져가야 된다? 이래 시작. 주등기 부기등기 이는 시험에는 안 나오지. 그냥 부르는 걸 그렇게 부른다 이 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마어마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소유권 이전이지. 맞아요? 네. 이거는 무슨 등기다? 주등기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소유권 이전이다. 전세권 이전이다. 전세권. 그럼 이거는 무슨 등기다? 부기등. 그럼 여기서 어마어마한 진리가 뭐냐면 모든 등기는 소유권에 들어오면 전부 다 주등기를 하는 거라. 무슨 권에 들어오면? 소유권. 그럼 소유권 이외에 들어오면 전부 다 뭐다? 부기등. 나중에 그래 딱 공부하면 돼. 재밌습니다. 나중에 공부하면. 됐죠? 그럼 오늘 크게 중요한 거, 엄청 중요한 거 지금 배우고 있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별도로 배우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배우면 됩니다. 그냥 여기서는 요래만 따가서요. 공시법 시간에는 두 개, 이렇게 딱딱 나누는구나. 이렇게 가지고 가면 돼요. 이해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리 오세요. 요거만 해놓고 들어갑니다. 자, 요래 와보세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경정, 시작. 변경. 앞으로 수업을 할 때 경정등기와 변경등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한 글자만 딱 차이 납니다. 그게 원시적 불일치냐 후발적 불일치냐. 쉽게 표현해보면 처음부터 잘못 적었어. 고치는 건 시작. 경정. 나중에 변동사유가 발생해서 고치는 거는 시작. 변경. 자, 보세요. 이름을 잘못 적었다. 이걸 바로잡는 거는 시작. 경정. 개명했다. 시작. 변경. 전세금이 1억이다. 이 말입니다. 1억인데 2억으로 잘못 적었다. 이걸 고치는 거는 시작. 경정. 전세금이 1억인데 살다가 2억으로 올렸어. 시작. 변경. 이해되겠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글자가 나옵니다. 글자가 나옵니다. 칠판을 보세요.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 명의인 표시의 변경, 경정입니다. 권리의 변경, 경정. 자, 몰라도 됩니다. 낱말만 익숙히 가세요. 자, 시작.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 명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권리의 변경, 경정. 그럼 칠판을 보세요. 이 두 개는 처음부터 잘못 적은 것이고 나중에 변한다는 거 됐죠? 그럼 이거를 이제 외우면 돼요. 읽어보세요. 시작. 부동산 표시. 토지의 표시가 있고 건물의 표시가 있거든. 토지의 표시, 소재, 지목, 시작, 면적. 됐죠? 됐죠? 자, 그럼 이제 잠깐만 해보세요. 이게 토지거든. 여기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전 500제곱일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게 시작, 소재, 시작, 지목, 시작, 지목, 시작, 면적. 이거 됩니까? 그럼 이거는 경계다, 경계 아니다? 근데 경계는 도면에는 등록을 해야 하네요. 해. 등기부는 해야 하네요. 그럼 등기부는 안 하니까 우리 여기까지 끝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죠? 네. 집 하나 봅니다. 여기에 집 지을 수 있다 없다? 이제. 그러면 요거 써야 됩니다. 시작. 소재, 지목. 자, 여기서 지목.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 면적.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구조.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종류. 이래 나오지. 그러면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구조. 이 건물을 무엇으로 지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두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건물 나오죠? 구조죠? 두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우리 학원에 빌딩이 있다 없다? 이거 뭘로 지었습니까? 콘크리트로 지었지. 근데 콘크리트 속에 철근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걸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남산에 가면 한옥마을이 있다 없다? 그거는 나무로 집을 지었고 흙으로 집을 지었고 지붕은 기와로 돼 있지. 그래 우리가 목조, 기와, 지붕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럼 요 두 개만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냥, 이거 시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구조라는 거는 철근 콘크리트구나.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걸 시험에 내는 건 아니거든. 그럼 이리 오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종류. 그럼 여기 보세요. 요거 단독주택이다, 단독 아니다? 단독이지. 그러면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빌딩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런다? 종류. 그럼 우리 학원은 시작. 빌딩. 이게 종류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잖아. 이거 단독. 그럼 2층 올리면 뭐고? 다시 할게요. 단독은 됐죠? 그럼 여기다가 연립 아파트 지을 수 있다 없다? 이제 다세대주택 지을 수 있다 없다? 이제 됐다 안 됐다? 됐다.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이리로 오세요. 자, 요까지만 딱 합니다. 등기명의인입니다. 자, 칠판을 보세요. 등기명의인입니다. 등기명의. 아직 안 배웠거든. 아직 안 배웠거든. 요. 아직 안 배웠거든. 자,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등기명의인이라는 말은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가 등기명의인이에요. 그러면 우리 법에서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자는 3명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자연인입니다. 하나가 법인입니다. 하나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들어본 적은 있다 없다? 있지. 됐죠? 그러면 자연인은 인간입니다. 그 말 그대로 인간은 다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한국 사람 인간이다, 인간 아니다? 인간. 외국 사람 인간이다, 인간 아니다? 소말리아 사람 인간이다, 인간 아니다? 그래서 법학에서 자연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모든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러면 법인이죠? 그럼 우리가 법인하고 비법인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설립 요건이 있다 없다? 이렇게. 그럼 법인의 설립 요건을 갖춘 단체가 있지. 맞죠? 네. 그런데 법인의 설립 요건을 못 갖춘 단체가 있다 없다? 있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비법인. 시작. 법인. 이해됐죠? 그럼 법인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주식회사잖아요. 삼성전자 법인이다, 법인 아니다? 법인. 이해되겠죠? 시험에는 이렇게밖에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칠판을 다시 보세요. 자, 등기명의는 이제 시작. 자연인, 법인. 그 나중에 우리가 이제 수업할 때는 이제 그냥 시작. 비법인. 이해했죠?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요자가 들어가는 거라. 시작. 표시. 끝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명의인의 표시. 그러면 이 세 사람의 성명이 있다 없다? 있지. 주소가 있다 없다? 있지. 주민등록번호가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이거를 말할 때는 시작. 등기명의인. 이거를 말할 때는 시작. 등기명의인의 표시. 요거는 등기명의인의 표시. 요거는 시작. 등기명의인.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거 이해됐다 안 됐다? 됐죠? 네. 빨리 됐다고 그랬어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칠판을 봅니다. 요까지는 원래 안 들어가는데 법을 공부할 때 이제 상식이라는 게 있거든. 사람은 성명이라고 부르지. 맞아요? 네. 법인이나 비법인은 성명이라고 부릅니까? 명칭이라고 부릅니까? 명칭. 삼성전자 이거를 성명이라고 부르지 않지. 명칭이라고 부르지. 이해했죠? 네. 그 다음에 요래서요. 요거 정합니다. 사람은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주소. 그러면 사람이 있는 곳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를 주소라고 하지. 근데 부동산이 있다면 그걸 뭐라고 그런다? 소재지라고 그러지. 부동산에 자리하고 있는 자리 있잖아요. 이해했죠? 네. 그럼 요거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이 주민등록번호는 한국 사람만 있지. 맞죠? 네. 그 외국인은 있다 없다? 없다. 법인은 있다 없다? 없다. 아니. 주민등록번호는 한국 사람만 있지. 맞다. 나머지는 없지.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등기명의인이 되었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되거든. 근데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그럼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수 있는 번호를 줘. 그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고 부르는 거예요. 번호를. 그러니까 요거까지 우리 계속 배웁니다. 배우는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요것만 딱 할게요. 등기명의인의 표시죠. 자, 시작.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됐다, 안 됐다? 됐지. 자,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요리로 오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권리의 변경, 경정. 요거는 정리합니다.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다, 이래 놓거든.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우리가 지상권이다, 제어권이다, 전세권이다, 임차권이다, 이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빌려 쓰는 겁니다. 땅을 빌리든, 건물을 빌리든, 돈을 빌리든, 빌려 쓰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빌려 쓸 때는 반드시 두 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는 빌려 쓰는 기간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빌려 쓸 때는 빌려 쓰는, 빌려주는 또 그 사용료가 있다, 없다? 있죠. 자, 이해되는 거 해볼게요. 전세이라면 전세 기간이 있다, 없다? 전세금이 있다, 없다? 있죠. 이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상권이나 지역권에 가면 지료가 있지. 오케이? 요 기간이 있다, 없다? 있지. 되죠? 그럼 임차권에 가면 차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기간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저당권에 가면 이자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요. 채권액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요. 채권 최고액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요. 그럼 항상 전세만 딱 갖고 공부하면 됩니다. 이해합니까? 자, 한 번 더 할게요. 우리는 수업은 항상 요걸로 갖고 수업을 하는데 여기에 답이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자, 괜찮습니다. 이제 답을 할게요. 아니,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럼 한번 볼게요. 요거를 합쳐서 요걸로 부릅니다. 요걸 합쳐서 요걸로 부릅니다. 대답니다. 지목을 잘못 적었다. 바로 잡는 거는 시작. 부동산 표시의 경정. 지목이 달라졌다. 시작. 부동산 표시의 변경. 구조를 잘못 적었다. 시작. 부동산 표시의 경정. 면적이 달라졌다. 시작. 부동산 표시의 변경. 이름을 잘못 적었다. 시작. 등기명인의 표시의 경정. 개명을 했다. 등기명인의 표시의 변경. 전세금을 잘못 적었다. 시작. 권리의 경정. 전세금이 달라졌다. 권리의 변경. 이자를 잘못 적었다. 시작. 권리의 경정. 채권액이 달라졌다. 권리의 변경. 됐다, 안 됐다? 얼마나 쉬워요. 맞다, 맞다? 엄청 쉽죠? 이거를 갖고 1년 동안 배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 오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말소.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기간 끝났어. 그럼 전세권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요? 지워요. 은행에 돈 빌렸는데 돈 갚아서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요? 지워요. 전세권 말소 등기, 저당권 말소 등기. 그러면 말소는 사람으로 치면 사망 신고하는 거예요. 답만 할게요. 모든 사람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 그럼 모든 권리는 소멸할 수마다 있다. 모든 권리는 말소할 수마다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시험에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데 말소에 글자를 보면 이래 나오거든. 말소를 했는데 그 말소가 부적법하게 잘못 말소가 돼서 그래서 원상으로 뭐 시킨다? 회복. 쉽게 해볼게요. 100번지의 전세를 말소해야 되는데 등기간이 착오를 일으켜서 101번지를 잘못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원상으로 다시 돌려야지. 시작. 말소, 회복. 요 두 개는 사촌지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리로 오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멸시. 자,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잠깐 와보세요.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아, 요거 지우면 안 되는데. 자, 부동산 뭐가 있다? 표시. 무슨 관계? 권리. 요게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뭐다? 이외. 아까 지적 시간에는 무조건 대장, 도면, 경계점 잡아야 시작. 부동산 표시, 소유권, 소유권 이외. 그럼 여기 시작. 표제부. 갑구, 얼구. 됐다, 안 됐다? 되지. 그러면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이거는 부동산이에요. 이거는 권리는 그냥 사람이라고 하세요. 사람. 이거는 부동산이에요. 이는 사람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칠판을 봅니다. 그러면 칠판을 봅니다. 이게 부동산이다, 부동산 아니다? 부동산. 그러면 이 부동산에 소유자가 있다, 없다? 있지. 됐죠? 그러면 간밤에 화재가 나가 집이 불타버렸어요. 부동산이 없어졌지. 우리 법학 시간에 부동산은 정답입니다. 부동산이 없어지는 걸 뭐 됐다고 한다? 멸실. 그래라 멸실됐다는 말은 부동산이 없어졌다. 이게 멸실된 겁니다. 이해합니까? 자, 그럼 칠판을 보세요. 답을 내놓고 할게요. 이게 다시 이 부동산이죠. 이게 없어지면 무슨 등기한다? 멸실. 이게 없어지면 시작. 말소. 이게 없어지면 시작. 멸실. 그러면 그냥 부동산이 없어지면 멸실입니다. 말소는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자, 소유권이 왜죠? 칠판 오세요. 소유자가 누구다? 갑. 소유자가 누구다? 을. 지금 소유자가 누굽니까? 을.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계약 해제했어. 계약 해제. 해제했으니까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요? 지어. 이게 무슨 등기? 말소. 다시. 소유자가, 자,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이 을에게 전세 줄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전세 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의 전세 기간 끝났어. 끝났다면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요? 지어. 요게 시작. 말소. 그래서 정답입니다. 권리를 없애는 거는 시작. 말소. 부동산이 없어진 거는 시작. 멸시. 됐다, 안 됐다? 됐다. 자, 그럼 칠판에 옵니다. 자, 위에 거 제목만 시작. 보존 등기. 시작. 보존, 설정, 이전, 경정, 변경, 말소, 회복, 멸시. 이게 이제 입속에서 놀아야 되는 겁니다. 자, 시작. 보존, 설정, 이전, 경정, 변경, 말소, 회복, 멸시. 됐다, 안 됐다? 됐다. 자, 그럼 칠판을 보세요. 요리로 오세요. 잠깐만 요리로 와보세요. 흐름만 파가면 됩니다. 흐름만. 그 제가 일어났죠. 부동산 표시입니다. 권리 관계입니다.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뭐다? 이외. 부동산 표시는 토지의 표시가 있고 건물의 표시가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이때는 이래 하세요.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입니다. 그러면 이게 토지가 있죠. 그럼 이 토지 등기부가 있어요. 여기 건물이 있죠. 그럼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어요. 토지와 건물은 별개다, 별개 아니다? 별개. 그러면 여기는 토지 등기부. 요거 아까 전에 표제부다, 표제부 아니다? 표제부. 그럼 이건 무슨 등기부? 건물. 뭐다? 표제부. 자. 됐지? 됐죠? 그럼 시작. 표제부, 갑구, 을구. 부동산 표시는 토지의 표시와 건물의 표시로 나눌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토지 등기부, 표제부, 건물 등기부, 표제부 이러면 됩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칠판을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다면은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모르는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소유권 모르는게 한다는 말은 표제부를 만들어야지. 갑구를 만들어야지. 이해합니까? 아, 출생신고 했으니까 주민등록 등본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겁먹지 말고. 됐죠? 그럼 여기 오세요. 이게 부동산 뭡니까? 표시. 그럼 여기 글자를 읽어보세요. 시작. 건물의 표시. 그럼 칠판을 봅니다. 여기는 건물 등기입니다. 표제부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 건물 등기부 뭐란 말이고? 표제부래요. 됐죠? 네. 그럼 요거는 표시 번호는 요 번호 쓰는 겁니다. 1, 2, 3. 무슨 번호? 표시. 접수는 등기를 신청한 접수 일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20년 몇월 며칠 날 했다? 9월 1일. 그러면 요게 소재 지번 건물번호입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이 시작. 삼성동이 시작. 소재. 백이 뭐다? 시작. 지번. 요즘에는 도로명 주소 있잖아요. 도로명 주소. 그걸 써주는 거예요. 그럼 이리로 오세요. 건물의 내역이죠. 오케이? 요거 목적, 기와를 요거 맞추면 합격입니다. 시작. 구조지, 구조. 아까 구조라고 그랬지. 아, 그러면 다시 써놓고 할게요. 이리 오세요. 자, 건물의 표시 시작. 소재, 지번, 여기입니다. 면적, 그 다음에 구조, 시작. 종류. 이거죠. 그러면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는 이 내용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이 시작. 소재. 백이 시작. 지번. 목조 기와가 시작. 구조. 단층주택이 종류. 150이 면적. 됐다, 안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거를 외워야 돼요. 읽어보세요. 시작. 표시는. 요거 접수는 그냥 이해됩니다. 그럼 여기 소재, 지번, 건물 번호 이해됩니다.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건물의 내역. 요 건물의 내역이 구조, 종류, 면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표제부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만들었다. 그럼 이제 갑구를 가야 됩니다. 갑구. 자, 이리 오세요. 갑구를 가는 겁니다. 제가 요거는 없다고 치고 공부하세요. 없다고 치고. 그러면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갑구. 시작. 소유권. 됐죠? 그럼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순위번호. 자, 순위번호. 칠판을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표시번호. 이해됩니까?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표제부에서 1, 2, 3, 4는
표시번호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갑구에서 1, 2, 3, 4는 시작. 선입번. 하나만 더 할게요. 요거는 무슨 거? 얼구. 무슨 번호? 선입. 한 번만 더 할게요. 갑구와 얼구는 똑같습니다. 모양이. 갑구와 얼구는 양식이 같아 이 말입니다. 양식이 같다라는 말은 칠판을 보세요. 요게 양식입니다. 오케이, 읽어보세요. 시작.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기타. 요게. 그러면 요게 갑구라는 거 이해합니까? 네. 맞죠? 네. 얼구 봅시다. 얼구. 자, 이거 얼구죠? 시작.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기타. 그러면 키를 잡을 때 갑구와 얼구는 모양이 같아, 안 같아? 같아. 이래 됩니다. 그러면 앞에 이제 가볼게요. 순위번호 몇 번이다? 1번. 소유권 보조는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뭐다? 보조. 그러니까 여기에 접수한 날짜입니다. 이해됩니다. 자, 여기 보면 성년아 나왔죠? 요거는 그냥 요래 생각하세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돼요. 그러니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요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썼잖아요. 요게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조. 그럼 소유자가 누구다? 성년아. 갑이지. 맞죠? 네. 그럼 갑이 을한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갑이 을한테 매매하잖아, 매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소유권이죠. 그러면 요 두 개는 글자 해독을 할 때 이랍니다. 7월 1일 날 뭐 했다? 매매. 그러면 접수는 등기를 신청한 날짜지. 자,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청일자.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시작. 접수일자. 다시. 민원인이 서류를 등기관한테 제출하지. 요거는 신청. 등기관이 받아가지. 이거는 접수.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신청 일자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등랍니다. 신청 일자는 등기관의 다시 신청인의 입장이고 접수 일자는 누구의 입장이고 등기관. 날짜는 같아 안 같아? 같아. 신청인이 계급이 높다. 등기관이 계급이 높다. 그래서 여기다가 접수라고 씁니다. 신청이라고 안 써요. 오케이. 네. 그럼 다시 할게요. 7월 1일 날 매매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7월 9일 날 신청을 하니까 접수번호 567번을 받았다는 거 이해됩니까? 네. 네. 여기서 이제 시험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 원인. 등기 원인은 등기가 있게 된 원인이에요. 등기가 이래 나오죠. 그럼 등기가 이게 등기입니다. 이게 소유권 뭐다? 보조. 소유권 뭐다? 이전.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게 된 원인이 뭐고? 매매. 이해하겠죠? 네. 그러면 요 글자만 바뀌면 돼요. 매매가 소유권 이전이지. 상속도 소유권 이전이지. 토지 수용도 소유권 이전이지. 정려도 소유권 이전이지. 이해하겠어요? 네. 그러면 등기 원인은 시작. 등기가 있게 된 원인. 요게 법률행위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제 이리로 오세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 보세요. 소유권 뭐다? 보조. 보조는 이 칸이 비었다 안 비었다? 비었지. 칸이 비어 있잖아 지금. 오케이. 네. 여기는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모든 등기는 원인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소유권 보존 등기만 원인이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등기는 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원인이 없는 등기는 몇 개? 한 개. 이해합니까? 그럼 왜 없는데 이래 나오거든. 소유권 보존은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상태니까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됩니다. 이해합니까? 네. 처음으로 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칸이 빕니다. 이해합니까?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31회 시험 문제 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 원인 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오덱사 X. 한 문제 맞췄다, 안 맞췄다? 이 작년도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대놓고 갑시다. 요거 이해했죠? 네. 그러니까 요걸 1년 계속 배울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할게요. 갑이 송윤아가 새 집을 지었고, 을에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집을 을에게 전세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칠판을 보세요.
전세를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날짜도 그대로 하면 됩니다. 계약을 며칠을 맺었다? 3월 2일.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은 며칠 날 했다? 3월 3일. 접수가 3월 3일 날 됐다 이 말이지. 이해했죠? 네. 접수번호 됐다 안 됐다? 네. 그리고 전세금 됐죠? 네. 범위는 건물의 전부. 그럼 전세권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요. 그럼 이걸 시험에 낼 때 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이다. 오더와이다? 오. 그 말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전세금은 반드시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요. 그럼 이게 필요적 기재가 되는 거예요. 맞지? 네. 그러면 요리로 오세요. 요게 칠판을 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요거 뭐라고 써놨습니까? 전부라고 썼지. 그 말은 일부가 된다는 소리다, 안 된다는 소리다? 된다는 소리지. 전부를 썼다는 말은 일부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나중에 수업을 하다 보면, 제하고 수업하다 보면 부동산 일부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부동산 일부. 그럼 부동산 일부를 공부할 때는 무조건 우리 집에 아파트, 방이 4개다. 방이 4개다. 방 한 칸이 부동산 일부지. 이해됩니까? 네. 그럼 방 한 칸 전세 돼야 안 돼요? 돼. 방 한 칸 임대차 돼야 안 돼요? 돼. 방 한 칸 은행에 저당 잡힐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래 돼요. 그럼 방 한 칸에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은 안 되지. 부동산 일부에 전세는 돼야 안 돼요? 돼. 칠판을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소유권 이외. 소유권이 예죠. 용의권이 있다면 저당권이 있다, 없다? 있다. 답입니다. 이 두 개 분류했다, 안 했다? 했지. 그럼 이거 오면 시작. X. 이거 오면 시작. X. 이렇게 탁탁탁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칠판을 봅니다. 이거 맞추면 합격입니다. 1번에 이사도라 덩컨, 2번에 에디트 비아프, 3번에 루살롬에, 4번에 에바 페론, 5번에 송윤아. 누구다? 5번입니까? 네. 1번에 지상권, 2번에 지역권, 3번에 전세권, 4번에 저당권, 5번에 임차권.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아, 괜찮아요. 제가 좀 전에 1번에 지상권, 칠판을 다시 봅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맞죠? 네. 그럼 답은 시작. 저당권. 그 말이지. 아, 제가 다시 할게요. 우리는 물권, 채권은 의미가 없다니까. 오케이? 네. 임차권은 용의권이다, 용의권 아니다? 용의권. 항상 임차권은 전세와 같이 다니면 됩니다. 이해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물권, 채권을 엄격히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 공시법은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합니까? 우리는 물권이나 채권이라는 건 의미가 없고 이게 등기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만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네. 재밌다, 안 재밌다? 아주 재밌습니다. 조금 있으면 눈물이 납니다. 조금 등기법 때문에 눈물이 나거든. 요거는 다음 주에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등기법이 무척 어려워요. 그 어려운데 키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두 개 이렇게 딱 하면은 나중에 답이 착 다 됩니다. 그럼 아까 제가 그랬죠. 모든 등기는 등기 원인을 가지고 있는데 없는 거는 몇 개? 한 개. 그럼 100개는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한 개만 딱 외우면 그것만 시험에 내잖아요. 오케이? 네. 그러면 올해 시험에 31일 나왔거든. 이 해마다 나옵니다. 해마다. 우리 공시법 시간에 제일 중요한 3개 중에 1개가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일자를 기록하지 않는다. 이게 제일 3개 중에 중요한 게 중에 1개에 속하는 거예요. 그 3개만 맞추면 무조건 문제를 맞춘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자, 이렇게 놓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